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10장. 왓슨 박사의 일기. 지금까지는 내가 초기에 셜록 홈즈에게 보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을 버리고 다시 내 기억을 더듬으며 그 당시 쓰던 일기장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에 이르렀다. 일기장에서 뽑아낸 몇 개의 글을 보니 기억 속에 박힌 듯 남은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그럼 죄수를 추적했지만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경험을 한 다음 날 아침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10월 16일. 흐리고 안개 낀 날씨에 보슬비도 내렸다. 저택을 휘감은 뭉게구름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쓸쓸한 황야가 멀리 보였다. 산 자락에 드러난 가느다란 은색 암맥들이 보이고 햇빛이 젖은 표면을 때리자 멀리서 바위들이 반짝거리며 빛났다. 집 안팎이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다. 헨리경은 흥분된 밤을 보내고 나서 어두운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나 역시 금방이라도 위험한 일이 닥쳐올 것만 같아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다. 위험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끔찍했다. 그런 느낌이 들 만한 이유가 있을까? 오랫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뭔가 불길한 일이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했다. 최근에 저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정확히 가문에 내려오는 전설의 내용대로 죽었고 주변 농부들은 황야의 기이한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증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 나도 개의 울부짖음과 비슷한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을 직접 2번이나 들었다.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며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사냥개의 유령이 실제로 발자국을 남긴다든지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스테이플턴과 모티머마저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하나의 본질은 상식이다. 나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악령의 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입과 눈에서 지옥의 불을 내뿜는다는 식으로 묘사해야 만족하는 불쌍한 농투성이 수준으로 전락하는 꼴이다. 홈즈는 그런 헛소리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의 대리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며 나도 황야에서 그것의 울부짖음을 2번이나 들었다. 그것이 정말 황야에 돌아다니는 거대한 개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큰 개가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먹이는 어떻게 구하고 어디서 왔냔 말인가. 왜 낮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진짜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와 상관없는 늘 남는 의문은 있다. 런던에서 마차에 탔던 누군지 모를 사내와 헨리경에게 황야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편지가 그것이다. 최소한 그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건 역시 적일 수도 있고 친구를 보호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일지 적일지 모른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런던에 아직 남아있을까? 아니면 우리를 따라 이곳에 왔을까? 그자는 혹시 내가 산꼭대기에서 본 누군지 모를 그 사내일까? 그자를 흘낏 한번 봤을 뿐이지만 확실한 사항은 몇 가지 있다. 그는 내가 여기와 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아니다. 이미 나는 주변의 모든 이웃을 잘 알고 있다. 그자는 스테이플턴보다 훨씬 키가 컸고 프랭클랜드보다 훨씬 말랐다. 베리모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그가 저택에 있는 것을 보고 집을 나섰다. 그가 우리 뒤를 따라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누군지 모를 그자가 런던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 뒤를 밟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를 여전히 따돌리지 못한 것이다. 만일 그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마침내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헨리경에게 내 계획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혼자서 일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아무에게도 계획을 털어놓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도 같았다. 헨리경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야에서 들었던 소리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모양이었다. 공연한 말을 해 그에게 걱정을 보태고 싶지 않았다. 그냥 혼자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결과를 얻어낼 작정이었다. 오늘 아침 식사 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베리모어가 헨리경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서재 안으로 가 문을 닫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구대가 있는 휴게실에 앉아 있는 내게도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그래서 나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었다. 한참 후에 헨리경이 문을 열더니 나를 불렀다. 베리모어가 불만이 있다는군요.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우리가 자기 처남을 붙잡으러 갔던 일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헨리경이 말했다. 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상당히 침착한 태도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제가 지나치게 흥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그랬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두 신사분들께서 새벽에 돌아오셨을 때 두 분이 셀든을 뒤쫓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불쌍한 처남 녀석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판국에 저 때문에 두 분께도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니까요. 만일 자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랐을 거야. 헨리경이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얘기한 것 아닌가. 그것도 자네가 아니라 자네 안사람이 말한 거잖나.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주인님. 정말입니다. 그자는 사회의 공적이야. 황야에는 외딴 집들이 여러 군데 있어. 그리고 그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자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스테이플턴 씨의 집을 보라고. 남자 혼자서 집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자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네. 처남이 남의 집을 침입할 일은 없습니다, 주인님.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내로 필요한 몇 가지를 준비하면 그는 남아메리카로 떠날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처남이 아직 황야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황야에 대한 수색 작업은 일단락 되었으니 처남은 배가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숨어 있으면 됩니다. 신고를 하신다면 저와 집사랑 역시 괴로움을 겪게 될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인님.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왓슨 박사?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만일 그자가 안전하게 외국으로 떠난다면 우리나라 납세자들도 짐을 덜게 되겠죠. 하지만 만일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런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주인님. 처남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저희가 다 주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신이 숨은 곳을 드러내는 짓밖에 안 됩니다. 그도 그렇군. 그럼 베리모어, 헨리 경이 말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주인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일 처남이 다시 붙잡힌다면 집사람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결국 중죄인을 돕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왓슨 박사? 하지만 베리모어의 말을 듣고 나니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그러니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하죠. 좋아, 베리모어. 가보게. 집사는 감사의 말을 몇 마디 더 하고는 돌아섰지만 머뭇거리다 다시 돌아왔다. 친절을 베푸셨으니 어떻게든 제가 그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수사가 끝나고 한참 후였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찰스경에 관한 것입니다. 헨리 경과 나는 벌떡 일어섰다. 맥부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안다는 건가? 아닙니다, 주인님.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럼 뭐지? 찰스경이 왜 그 시간에 쪽문 앞에 계셨는지는 압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를 만나? 그분이? 네, 주인님. 여자 이름이 뭐지? 이름은 모르지만 머리 글자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LL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주인님의 백부님께서는 그날 아침 편지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워낙 자애로우신 분으로 유명해 편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괴로움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께 도움을 청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마침 편지가 단 한 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더 또렷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쿰 트레이시에서 온 편지인데 여자 글씨로 주소를 적었더군요. 그런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몇 주 전 아내가 찰스경이 서재를 청소하러 갔는데 벽난로 안에 불에 태운 편지가 재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가루가 되어버렸지만 편지 아래쪽 한 구석이 뭉친 채 남아있었습니다. 검게 탄 종이에 회색으로 보이긴 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편지 끝에 추신으로 덧붙인 내용 같았습니다. 제발 신사라면 이 편지를 태우세요. 그리고 10시에 쪽문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LL이라는 서명이 있었고요. 그 종이를 갖고 있나? 아니요, 주인님. 저희가 벽난로에서 꺼내자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찰스경께서 같은 글씨로 쓴 편지를 또 받은 적은 없나? 글쎄요. 그분 편지에 그다지 신경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편지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럼 혹시 LL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그 여자를 찾아낸다면 찰스경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군, 베리모.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있었지? 그 편지를 우연히 본 것은 골치 아픈 천암 일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찰스경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이 일을 들춰내도 돌아가신 주인님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에 여자가 개입되어 있으니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이 명예가 손상될 것 같다는 건가? 어쨌든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시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라도 숨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네, 베리모. 그만 가보게. 집사가 사라지자 헨리 경이 나를 바라보았다. 왓슨 박사,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어둠이 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군요. 나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이 누군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사건의 결말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진전이 있는 셈입니다.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홈즈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어쩌면 그가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분명히 직접 이리로 올 겁니다. 나는 즉시 방으로 와서 아침에 오간 대화를 정리해 홈즈에게 보냈다. 그는 최근에 매우 바쁜 것이 틀림없었다. 베이커가에서 오는 서신이 드문데다 내용도 짧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정보에 관한 의견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없었다. 그가 맡은 협박 사건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낸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분명히 그의 관심을 끌고 그가 사건에 새삼 흥미를 갖도록 해줄 것이다. 홈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0월 17일 온종일 비가 내려 담쟁이 덩굴이 바스락거리고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다. 황량하고 추운 데다 숨을 곳도 없는 황야의 탈옥수가 생각났다. 불쌍한 녀석. 무슨 죄를 지었는진 몰라도 그는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마차에 타고 우리 뒤를 밟던 달을 등지고 섰던 사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나이도 이 빗속에 있을까? 저녁에 비옷을 갖춰 입고 비에 흠뻑 젖은 황야로 산책을 나갔다. 주위는 온통 시꺼먼 상상 속 광경으로 가득한 가운데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귓가를 울렸다. 단단한 땅조차 질척거리는 밤이었다. 늪지대 주위를 헤매는 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사내가 외롭게 서 있던 시꺼먼 산꼭대기를 찾아냈다. 바위투성이인 그곳 정상에 서서 음침한 구릉지대를 내려다보았다. 비를 거느린 바람이 황갈색 대지를 쓸며 지나가고 무거운 청회색 구름은 앞에 보이는 풍경 위로 낮게 들이운 채 소용돌이를 이루며 멋진 산등성이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다. 멀리 왼쪽으로 보이는 움푹 파인 곳에 바스커빌 저택의 좁다란 탑 2개가 안개 속에 반쯤 숨은 채로 나무 위로 보였다. 산등성이에 잔뜩 모여있는 선사시대의 도룸집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인간이 살고 있다는 표시였다. 이틀 전 밤, 바로 이곳에 서 있던 외로운 사나이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걸어서 돌아오다가 마차를 몰고 지나가던 모티머 박사를 만났다.
외딴 곳에 떨어진 풀미르 농장으로 향하는 거친 길을 달려오던 중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척 친절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택에 들러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곤 했다. 그는 굳이 마차에 올라타라고 하더니 나를 저택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우던 작은 스페니얼 개가 사라져 잔뜩 걱정하고 있었다. 황야로 나가 돌아다니더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대한 위로로 했지만 속으로는 늪지대로 가던 조랑말이 떠올랐다. 왠지 그의 작은 개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그렇고 모티머 박사. 나는 거친 길을 마차를 타고 달리며 물었다.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 아시죠?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럼 혹시 머리 글자가 LL인 여자가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을 했다. 없습니다. 집시와 일꾼들 일부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농부나 일반 주민들이라면 그런 이름은 없어요. 잠시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로라 라이언즈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쿰트레이시에 살죠. 누구죠? 내가 물었다. 프랭클랜드의 딸입니다. 네? 나이든 괴짜 프랭클랜드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황야에 그림을 그리러 왔던 라이언즈라는 이름의 화가와 결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안당이었던 그자는 여자를 버렸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남자 쪽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의 아버지는 딸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못된 늙은이와 못된 젊은이 사이에서 꽤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죠? 아마 프랭클랜드가 생활비를 조금 대주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자신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니 많이 도와주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아무 희망 없게 살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곳의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조금씩 도와준 모양입니다. 스테이플턴과 찰스 경도 포함해서요. 저도 조금 보탰죠. 그래서 그녀는 타자를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티머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진 않았다. 아무도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 쿰트레이시라는 곳으로 가서 로라 라이언즈 부인이라는 수상쩍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1년의 수수께끼들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꽤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이제 뱀처럼 간교해진 것이 틀림없었다. 모티머 박사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유를 캐물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프랭클랜드의 두개골이 어떤지 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개골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셜록 홈즈와 함께 오래 산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비바람이 사납고 우울한 오늘, 기록해 두어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베리모어와 나눈 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앞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터였다. 나를 데려다 준 모티머는 남아서 저녁을 함께 했고 식사를 마치고 헨리경과 카드놀이를 시작했다. 집사가 도서실에 있는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자네의 소중한 친척은 떠났나? 아니면 아직도 근처 어딘가 숨어 있나? 내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제발 가버렸기를 바랍니다. 녀석은
이곳에 고통만 몰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가져다 준 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쪽으로 가보니 음식은 사라졌더군요.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나는 커피가 담긴 컵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말고 베리모어를 쳐다보았다. 그럼 황야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네, 박사님. 황야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지? 셸든이 말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조금 더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숨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탈옥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왓슨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척 불안합니다. 그는 갑자기 열을 내며 말했다. 자, 잘 듣게 베리모어. 나는 자네 처남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네. 내 관심은 오직 자네의 주인뿐이야. 나는 헨리경을 돕기 위해 온 것뿐이지. 그러니 뭐가 불안한지 솔직하게 얘기해보게나. 베리모어는 괜히 흥분했다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돌아가는 일 모두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는 황야 쪽으로 난 빗물이 흐르는 창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선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짓을 꾸미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헨리 경께서 런던으로 돌아가신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겁을 내는 거지? 돌아가신 찰스경을 보십시오. 검시관이 말한 대로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밤마다 황해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해가 진 후에 황해에 나가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곳에 숨어있는 사내는 감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스커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는 주인님을 모실 새 하인들이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짐을 싸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모를 사내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나? 셸든이 뭐라고 했지? 그자가 어디 숨었는지, 무슨 짓을 한다던지 안다던가? 셀든은 그자를 한두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교활한 자여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았는데 이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나름 신사 같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산다고 했다던가? 산 비탈에 있는 옛날 집에 산다더군요. 원시인이 살던 돌 움집 말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지? 셀든이 그러는데 그 사내는 아이 하나를 부리며 필요한 것을 모두 시킨다고 하더군요. 아마 필요한 것을 구하러 쿰트레이시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알았네, 베리모어.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하게 보기로 하지. 집사가 사라지자 나는 검은 창문으로 다가가 빗물로 흐려진 창문을 통해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집 안에서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황야에 있는 돌 움집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도대체 어떤 악감정이 있기에 이런 날씨에 그런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는 걸까? 얼마나 깊고 중대한 목표가 있기에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 멀리 보이는 황야의 돌 움집에 나를 초조하게 하는 문제의 본질이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이 끝나기 전에 수수께끼의 핵심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란 짓은 다 해보리라 다짐했다.